먼저 첫 번째 질문, 오케팅이란 무엇인가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되게 임팩트가 있는 제목인 것 같아요. 오케팅. 예, 감사합니다. 이게 이제 그 중의적인 뜻이긴 한데, 오케이 할 때까지 마케팅을 해라. 오케이 보통 이렇게 하잖아요. 오케이. 보통 이제 마케팅을 언제까지 하냐면 하다가 말아요. 조금 하다가 말고 이거 안 되나 보다. 이제 다 초입 부분에서 수박 겉핥기만 하고 수박을 쪼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오케이를 할 때까지 하라는 거는 계속 돌아라. 그래서 오가 이제 오케팅의 오가 오케이 할 때까지 하라도 있지만 순환의 의미. 그럼 여기 오가 있으면 순환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럼 여기 다시 맞물려서 끝났다고 생각하지 말고 다시 시작해라. 뭐 이런 의미도 갖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한 개는 이제 제가 성이 옷이라 예, 약간 있어요, 약간. 예. 그것도 어떻게 보면 퍼스널 브랜딩이랑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름을 만드는 게 일단 제일 좋더라고요. 뭔가 이렇게 각인을 시킬 때 그 오케팅이 뭔데 그러면 오하고 오케이 할 때까지 마케팅해라. 뭐 오가 마케팅의 합성어야.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말하기도 좋고 그리고 새로운 단어 그러니까 이것이 알려졌을 때 결국은 제 브랜딩이 계속 되는. 제가 말 만드는 거 좋아하는 게 오케팅 15개, 그다음에 광고의 8원칙, 13가지 브랜드 법칙, 새로운 포지셔닝, 브랜드 상대성 이런 식으로 계속 말을 만들면서 해요. 그게 이제 훨씬 낫더라고요. 그 오케이 할 때까지 대표님께서 말씀하셔라고 하셨는데 그 기간으로 3달을 꼽아주셨잖아요. 최소한 3달은 해보라고 했는데 이 3달이라고 특정 지은 이유가 궁금합니다. 이 3달은요, 사실 사람이 이제 뭔가 시작했을 때 습관이 되는 시간인 것 같아요. 3달. 제가 뭐 여러 가지 창업도 했는데 이것이 처음에 3달만 고생하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처음에 이제 시작을 해요. 뭔가 일을 시작했을 때 처음에 한 달은 아무것도 몰라요. 들어가서 저도 이제 그 음식점을 해보니까 음식점 하고 있거든요. 근데 고기를 써는 거예요. 뭐 된장찌개 하나를 못 끓이겠는 거예요. 네, 뭐 그런 식으로 하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그것이 이제 몸에 익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돌아가는 거 뭐 재고 관리랑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해요. 그게 이제 한 2달 정도. 3달이 되면은 이제 뭔가 숙달 되는. 예. 책을 읽는 때도 마찬가지인 게 꼭꼭 씹어 먹어라 뭐 이런 표현을 하고 싶은데 한 번 읽을 때는 그냥 뭔지도 모르고 그냥 읽고 그냥 분명히 봤던 단어인데 머리에 안 남는 거죠. 2번 보면은 좀 이제 단기 기억에서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는 과정이 되고 3번째 읽을 때는 깨달음을 얻는다. 그래서 제 책을 보면은 이제 앞쪽에는 어그로로 되게 쉽게 써놨거든요. 그래서 앞에는 얘기가 막 즐거워요. 욕을 엄청 먹었어요. 뒤로 넘어가서 이게 뭔 소리야, 야, 뭐 너무 어려운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얘기가 왜냐면 뒤에는 그 6편 15개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손자문법 좀 따라하고 병법서, 전략서 이런 느낌으로 썼는데 뒤로 가니까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으면 읽을 수 없는. 그러니까 이제 근데 제가 왜 거짓말을 못했냐면은 5% 부자가 되는 전략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저는 사실이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너무 쉽게 써놓으니까 읽고 나서 자기 걸로 체득을 못 시키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짓말 안 하고 싶지 않다, 이 책을 낼 때. 그래서 이 책에다가 분명히 거기에서 책을 3번 읽었을 때 확실하게 인사이트 얻는 생각하는 사고력을 길러줄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야겠다. 그리고 뒤에다가 장치를 심자. 이제 그렇게 해서 원래 이게 700페이지였는데 700페이지 분량을 반 틈으로 줄여서 그걸 섞었어요. 네, 그렇게 한 겁니다. 책에 에피소드들이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실제 사례들이. 아버님 오박사의 자동차 수리소, 황금도색 이 얘기도 되게 재밌었어요. 재밌고 이렇게 문제가 나타났을 때 해결하는구나. 보통 사람들은 거기서 멈추거든요. 그냥 포기하는데 그런 게 계속 반복되더라고요. 그래서 사례를 한두 개 좀 소개해 주시면 사람들한테 좀 직접적으로 와닿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 사실 일반적인 이제 브랜딩, 그 기업 브랜딩 같은 걸 할 때는 얘기하시면 이제 좀 어려워하시는 분도 계시니까 사람한테 대입하면 제일 그 감동 받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람한테 얘기를 좀 드리자면 보통 이제 특별해야 성공하는 줄 알아요. 자기가 처음부터 특별하지 않으면 조건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본인을 벼룩처럼 가둬버려요. 뛸 수 없게. 근데 제가 대표적인 그 노래 하나를 좀 알려드리면 아마 다 아실 건데 그 보통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거 하셨습니까? 사람들은 다 누구나 특별한 거예요. 단지 그걸 못 찾았을 뿐이다. 그 달란트 재능이 있는데 그걸 못 찾았다. 그러니까 그걸 찾을 수만 있으면 된다. 그래서 그 재능을 발견해서 찾는 것이 중요한데 제가 이제 예를 들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왜 퍼스널 브랜딩이 중요하냐? 되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저는 구멍가게였고 그리고 그 당시에 직원이었고 아무것도 아닌 저도 갑자기 어떤 과정들을 거치면서 특별한 퍼스널 브랜딩 과정을 거치면서 갑자기 대학 교재가 되고 그다음에 대학 교수가 되고 여기저기서 불러주고 제가 운영하는 사업들이 다 성공하고 이게 이제 거의 뭐 로직처럼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그걸 했냐면 저 같은 경우에 직장을 잘렸죠. 잘려서 잘리고 나서 세상을 본 거예요. 살아남는 사람들, 성공하는 사람들은 다 어떤 원리를 거친 것 같은데 공교롭게도 그들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알았지 이 사람을? 근데 기업이 성공하는 원리가 그 대표의 퍼스널 브랜딩 역량이더라고요. 재밌더라고요 이게 알고 보니까. 그래서 제가 그걸 알고 나니까 사람들이 그러면 왜 음식점을 왜 가지? 근데 결국은 거기에 사장님 얼굴 보러 가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원리가 다 퍼스널 브랜딩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원리를 알고 나니까 이제 그럼 나를 어떻게 알리지? 나를 어떻게 퍼스널 브랜딩에서 포장을 하지? 이 고민에 좀 빠지면서 이제 그렇게 시작을 했죠. 저는 특별하지 않은데 스스로 특별하다고 생각해주는 것, 그것부터 시작이에요. 아까 제가 노래 얘기했지만 자기가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 특별해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부터 시작을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특별하다라고 그냥 얘기를 한 거예요. 왜냐면 그분들도 굉장히 유명한 분들도 처음부터 특별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은 나도 그러면 그렇게 되지 않으라는 법은 어디 있냐, 이제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네, 그래서 거기서 시작을 했고요. 이제 그럼 저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원래 특별하니까 그런 거다. 저한테는 이제 맨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나는 못한다. 그럼 제가 이제 저희 아버지 얘기를 해드리죠.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그 길거리 판금도장 이제 찌그러진 데 펴드립니다를 하는데 뭐가 특별하겠어요, 사실. 다 망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봉고차 하나 끌고 거기 나가신 거예요. 근데 그거 한지도 얼마 안 됐어요. 또 심지어 한 2달 남짓 됐나? 그러니까 이제 실력자가 아닌 거죠. 그리고 한참 이제 지나면서 계속 이제 공을 치신 거예요. 근데 일을 안 했냐라는 질문을 보통 하는데 일을 진짜 했어요. 하루 종일 땡볕에 서 있고 땡볕에서 앉아가지고, 그리고 또 추우면 추운 데로 가서 막 덜덜 떨고 있고 막 동상 걸리고 손발 얼어가지고 그렇게 들어오세요. 얼굴도 새까맣게 타가지고 막 힘들고 막 땀띠 엄청나게 나고 막. 근데 이렇게 사는데 돈을 못 벌었다는 거예요. 돈을 한 푼도 못 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면 보통 물어보잖아요. 그럼 들어가 있지 차에. 예. 근데 차에 들어가 있으면요 시동을 켜고 있어야 되잖아요. 시동 킬 정도의 기름이 하루 종일 켜놔야 되는데 답도 없죠. 예. 그러니까 들어가 있으면 사람이 죽습니다. 죽어요. 그래서 밖에 나와 있어야 되는데 밖에 나와 있으면서도 한계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계속 하루 종일 힘들고. 그거를 제가 이제 그 당시에 제가 교사 자격증이 2개라서 음영 교실을 이제 준비 중이었던 상황이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특별하지 않은 걸 제가 알고 나니까, 힘든 걸 아니까, 아버지 왜 이렇게 장사가 안 돼요? 나중에 물어봤더니 카드빚이라는 거예요. 돈이 없다. 뭐 밥 한 번 먹으려고 그러는데 고기 먹을 돈도 없고, 뭐 고기는 고사학원이야 밥 먹을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아버지 돈이 왜 이렇게 없어요? 맨날 일하시는데. 저 이제 모르니까 철부지 때 그런 얘기를 했더니 이제 아버지가 야, 다 카드빚이야. 그리고 카드 통장 보여주는 거예요. 카드빚 마이너스 통장에 막 몇 천에 막, 이게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버지한테 얘기했죠. 아빠, 여기에 사람이 오게 한번 해볼게요. 길거리에 이제 봉고차인데 사람이 오게 해볼게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뭐라 그런지 아세요? 예? 보통 이제 아버지들은 자식들을 믿지 않아요. 예, 헛소리 하지 마라. 자꾸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냐,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오기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려고 봤더니 진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특별한 게. 그리고 특별한 게 있었으면 어디 불려갔겠죠. 근데 아무도 안 불러주는 거예요. 창업도 하신 이유가 어디 가서 취업을 하고 싶었는데 다 안 받아줘요. 그러니까 그만큼 뭔가 실력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버지를 봤더니 일단 첫 번째 주소가 없는 거예요. 길거리잖아요. 네, 길거리라서 주소가 없어요. 일단 주소를 찍을 수가 없고, 그러니까 이제 말은 이렇게 뱉어놨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아버지를 또 어떻게 특별하게 보이게 하지, 이 고민을 했는데 이제 물어봤죠, 아버지한테. 아빠, 과거에 어떻게 살았어요? 우리가 보통 자식들이 부모한테 관심이 없어요. 네, 그냥 저 궁금하지도 않잖아요, 사실. 근데 이제 처음으로 그때 물어봤던 것 같아요. 나이 한참 먹고 나서 어떻게 사셨어요? 물어봤더니 이제 과거 얘기를 쭉 해주시는 거예요. 결국은 제가 왜 모든 사람은 특별하다라고, 모든 사람은 특별한 존재라고 얘기를 하냐면, 살아온 과정이 단 한 명도 똑같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람 볼 때마다 다 그런 게 있는데, 제가 아버지한테 물어봤더니 과거에 해외에서 우리나라가 다 어려웠잖아요. 그래서 해외에 이제 해외 파견 노동자로 가서 페인트 벽에, 건물 벽에 페인트 칠하는 그런 일로 파견 가신 거예요. 사우디아라비아인가 어딘가 해서 또 오랫동안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서 뭐 하셨어요? 물어봤더니 색을 배합했대요. 페인트 이게 배합해가지고 벽 칠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얘기 듣는데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연관성이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이제 이것도 페인트를 칠해야 되잖아요. 찌그러니 달려면 그때 하는 거를 가지고 써먹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은색 하나가 12가지래요. 은색 하나가. 근데 잘못 칠하면 티가 난다는 거예요. 색이 안 맞으면. 아 그래요? 그럼 되게 특별하시네요. 이거 특별한 능력이네요. 자기 색 배합 잘한대요. 아 오케이 요거다 이제 한 거죠. 네. 그러고 나서 그냥 색 배합 잘한다 그러면 설득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바꾼 거죠. 해외파 페인트 경력을 가지신 이렇게 바꾸니까 이제 해외파 출신이 된 거예요. 네, 해외에서 나가셔가지고 이렇게 색 배합 하시는 능력으로 했다. 또 이제 그거 가지고 부족하죠. 뭐 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봤죠. 아버지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과거에 간판업을 했는데 간판업이 다 망했어요. 근데 그 십수년을 간판을 하시고 그 당시에 대한민국에서 간판 기능사 그러니까 국가 자격인 거예요. 그 1급 자격증을 처음 만들어졌을 때 아버지가 따신 거예요. 그래서 그거 어떻게 따셨어요? 그거 되게 힘든 거 아니냐. 보통 우리가 국가고시 같은 거 보면 되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진짜 아빠 공부 잘하셨나 봐요. 막 그랬더니 내가 공부를 뭘 잘하냐 그런 거예요. 어떻게 따셨는데요? 그랬더니 그 당시에 1기니까 다 줬다는 거예요, 그냥. 예, 그러니까 아무도 지원 안 하니까 지원하면 합격인 거예요. 그리고 그러시냐고. 그럼 이제 얘기 들었더니 간판이랑도 엮을 게 있을 것 같은데 했더니 이제 이것도 철이잖아요. 이것도 철이고 이거 간판을 오래 하셔갖고 철을 잘 피신다. 이런 개념이 나온 거죠. 그래서 국내 최초 간판 기능사 1급 자격증을 보유하신 저희 아버지께서 직접 펴드립니다. 이렇게 하니까 또 이제 그럴싸한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포인트를 잡아서 네. 그게 퍼스널 브랜딩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아버지가 그 전과 후, 그 당시에 비포 애프터가 많지 않았던 건데 찌그러지기 전과 후를 딱 비교해서 보여주니까 이게 다른 거예요 또. 그러면 이제 실력이 있어 보이잖아요 사람이.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좀 부족하니까 이왕이면은 뭐 잘한다는 의미로 보통 박사님 많이 하니까 오박사의 판금도색 하시죠. 예. 그러니까 이제 부르기도 좋죠. 그래서 네. 그래서 그때는 이제 이론을 모르고 했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아버지한테 여기서 끝나면 누가 거기까지 찾아가느냐 잘 안 가요. 그래서 가격적인 부분 저희가 길거리 봉고차가 원가밖에 안 남는다는 거예요. 그럼 왜 하세요? 제가 왜 하세요? 원가 남는 거를 왜 해요? 페인트 값밖에 안 나와, 도료값도 안 나와,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지 마시고 그러면 좀 남아야 우리도 돈을 벌고 하잖아요. 그래서 좀 올립시다. 한 50% 올리자. 왜냐면 너무 싼 거예요. 한 판이라고 하는데 뭐 3만 원 받고 하니까 그래서 한 5만 원은 받자. 근데 공업사랑 비교했더니 공업사에 우리가 가격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공업사 대비 한 80% 저렴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공업사 대비 80% 저렴한 가격에 이걸 해준다. 그런데도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퍼스널 브랜딩 이론이거든요. 사실 되게 쉽게 얘기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가 부족한데 시나리오 전략이라고 있는 거 그대로 얘기해야 돼요. 무엇을 말하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들었느냐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아버지가 판금도색한 것도 사실 관련이 없어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간판은 찌그러지는데 피는 일이 아니라 철판이 와요. 그리고 페인트한 것도 마찬가지로 벽에다 칠하는 일이 아니라 칠하는 방식도 뿌리는 일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렇게 말을 했더니 이제 그럴싸하잖아요. 마지막으로 이제 그 얘기를 한 거죠. 저는 광고를 올렸는데 저는 고시생입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지는 지금 카드빚과 마이너스 통장에 굉장히 시달리고 계시죠. 하루에 매일같이 나가서 그렇게 일하고 오시는데 매일 온몸은 까지고 터지고 얼고 그렇게 살아오셨습니다. 근데 이 글이 광고글로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저희 아버지 굉장히 순박하시고 세상 누구보다 제가 존경하는 분입니다. 여러분께서 한번 방문해 주신다면 제가 이 은혜를 갚을 날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언젠가 제가 좀 더 도움이 되는 그런 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이제 구구절절하게 내용을 썼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사람들이 엄청나게 연락을 주셨어요. 카페 회원이 3,000명이 쌓이고 예약이 막 3달치 이상 쌓이고. 그런데 결국 이 원리가요, 비즈니스 원리랑 다르냐. 비즈니스 원리도 결국은 기업을 살린 거잖아요. 어쨌든 이 기업을. 그리고 기업을 살리는데 제일 큰 공로를 한 거는 아버지라는 캐릭터잖아요. 그러니까 퍼스널 브랜딩으로 아버지라는 캐릭터를 잡아들이고 그 캐릭터를 살렸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은 된 것이다, 성공한 것이다. 이 이론이 저는 그 당시에 모르고 했는데 지금 세상을 바라보니까 오은영 박사님, 의원이 있거든요. 오은영 의원이 거기 미어 터집니다. 예약이 안 돼요. 근데 실제로 그분이 계시지도 않아요. 잘.
뭐 한 달에 한두 번. 그리고 그 우리 백종원 선생님이 하시는 예산시장에도 백종원 선생님이 계시는 게 아니라 그분이 하셨다 그래서 가는 거잖아요. 프랜차이즈도 그분이 하시니까 가잖아요. 보든컴퍼니 강영욱 대표님이 하시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그런 개념이잖아요. 결국은 비즈니스든 뭐 개인이든 성공하려면 결국은 거기에 나오는 그 메인 헤더의 그 역량이 제일 퍼스널 브랜딩이 좌우하겠구나.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뒤로 제가 열심히 이제 또 했던 것 같아요.